부자들은 두세 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시고, 회사원분들은 보통 근로소득세만 납부하시거든요. 이 8가지 중에 근로소득만 납부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자인텍스라고 하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재무제표도 만들어드리고 세금 신고도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한 5억 정도 환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수수료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이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가요, 8가지가 있는데, 회사원분들은 보통 근로소득세만 납부하시거든요. 이 8가지 중에 근로소득만 납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평균 두세 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도 발생을 하고, 사업소득, 또 이제 이자나 배당, 부동산과 주식 양도가 발생하니까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시고, 소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최소 3개 이상씩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긴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정말 부를 이루신 분들은 근로소득도 기본으로 발생을 하시고, 그 외에 다양한 소득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부자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분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거와 관련된 세금을 예상하고 세후 수익률을 따져보시는 그런 습관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자들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소득이 많게 되면 필수적으로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실 수가 있거든요. 나에게 남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한 10억을 벌었어요. 처음 이렇게 부동산으로 10억을 버신 분들은 세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이 10억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나중에 내거든요.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낸다든지 또 써버렸으면 결국에는 이게 빚이 되거든요. 부자분들은 이게 세금이 생긴다는 걸 항상 준비를 하시고,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십니다. 1년에 정말 몇 억씩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해당 금액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넣어놨다가 이제 세금 신고 기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세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24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근로자분들은 급여를 받을 때 다 떼고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근로자였다가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들이 많은데, 내 통장에 계속 돈이 쌓이고 뭔가 좀 버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좀 미리미리 세금 상담을 해서 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부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에서 20%가 7, 80%의 세금을 납부하거든요. 사실 웬만하면 세금 고민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세금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못 번다 그러면 절대 세금을 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금 고민은 내가 버니까 내는 거다. 네. 직장인들이 아셔야 되는 세금은 부동산들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보유하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또 납부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그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제 세금과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이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렵다면 유튜브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 IRP를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세금이 신고가 돼서 결정된 세액이 있거든요. 그 결정세액을 보시고, 이 결정세액이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개인형 IRP는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여유가 되실 때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세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받으셨던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고, 연말정산을 납부하셨던 분들은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거죠. 올해 9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가상자산은 현재 25년도로 과세가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돈을 10억을 벌었다고 했을 때 뭐 부동산이든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10억을 벌면 4억이 세금으로 나오거든요. 6억밖에 안 남아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10억을 벌었다? 10억이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세후 수익률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24년도까지는 이런 부분을 또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 하나도 안 내니까 완전 좋은 거죠. 사업가
사업가와 봉급자의 차이점은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벌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봉급자는 본인의 시간을 다 투입해서 본인이 일을 해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고, 사업가는 직원들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는 구조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잡을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도 하고 사업용 계좌도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등록은요, 제 생각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시점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매출이 발생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과거에 비용으로 지출했던 금액들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1억을 투자했는데 5억을 벌었어요. 그랬을 때 4억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비용을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이 5억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일단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비용이 지출되는 시점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의 법으로 설립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법인 등록번호라고 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법인의 경우에도 하나의 주민번호가 나옵니다. 나와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체에다가 소득을 발생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율 측면에서 같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이제 누진세율이라서 6%에서 45%까지가 과세가 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세율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또 다양한 형태로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퇴직소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소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 사업자를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서 최초 창업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100%, 50%에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많이 발생하는데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를 별도로 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결국에는 내가 사업으로 쓰이는 계좌에 대해서 홈택스에다 신고를 하는 절차를 말하거든요. 사업용 계좌 신고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내 계좌를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또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게 되면 감면이 안 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하는 거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유튜버 분들도 결국에는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사업자 등록은 과세 사업자로 등록할지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지 좀 다르긴 한데, 내가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갖추고 시작을 하면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 후에 또 감면도 가능하거든요.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나이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 감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라고 해서 이제 외화를 수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외화벌이에 우리가 동참을 하니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이렇게 달러로 대금을 받게 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내야 될 부가세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방송 장비를 구입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지출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하죠. 우리는 다 부자가 되는 걸 꿈꾸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뭔가 준비를 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인 세금, 이걸 공부를 하셔야 진정한 부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세금 준비를 시작하세요.